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자, 오늘 뉴스 속에서 고수들의 과감하고 꼼꼼한 고강도 토크를 벌일 그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자, 뉴스 정보 히든 10%. 최경환 효과 증시 해갈되나? 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 이슈가 되고 있죠. 경제 정책이 앞으로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초미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자, 배당 확대를 추진할 거란 계획 때문에 오랜만에 증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란 분위기가 있습니다. 배당 확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코스피 레벨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원래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제 배당인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의 전체 배당률은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배당을 노리고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배당이라도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은 꼭 은행에 돈 넣는 것처럼 시장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배당을 할 수 있는 유보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시장이 아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죠. 사실 우리나라 부분보다 대만 거부터 자료가 준비를 하나 해봤는데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자료를 보시면은 한 2%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료인데요. 자, 2%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 2%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다가 기본적으로 이 유보에 대한 과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한 1% 정도 배당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조금 배당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배당이 한 1%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은 거의 네, 전체 금액이 한 네. 지금 보면은 네. 앞쪽에 이제 1% 정도 있다가 9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내 유보에 대해서 대만에서 과세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배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초록색 선을 보면 거의 한 2.9% 정도까지 네. 배당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런 이제 그 배당이 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 그 유보에 대해서 과세를 아예 안 했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는 과세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과세를 안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세 안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의 어떤 유보율 자체가 한 9.9% 정도 증가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다시금 과세를 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당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삼성, SK 같은 그러한 부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를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유보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다시금 과세가 된다면 배당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 부분이 없어지다가 배당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 좀 강하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강하게 좀 투자가 유입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좀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본금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국내 시장이 왜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왕따가 됐을까, 미운 우리 새끼가 됐을까라는 걸 보게 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외국인들로서 느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배당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금에 대한 감소,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외국인들로서는 한국 시장에 투자할 만한 그런 동기가 더욱더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이제 장기 펀드에 대한 쪽도 역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유인의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배당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은 과거처럼 배당을 정말 의미 없는 수준에서 조금 더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수준에서 배당이 떨어지게 되면 은행으로 갈 돈들도 이제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겠고요. 또한 그 배당금에 대한 확대가 될수록 오히려 정말
기업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게 돼서 오히려 진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물론 그 최경환 호의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말 많고 상당히 리스크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그 3대 경제 주체, 가계, 정부, 기업 이 주체 중에서 돈이 있는 곳은 기업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의 현금을 활용을 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 사이클을 만들어 나간다라면 충분히 그 기업의 배당 확대가 그 한국 경제 뭐 골든 타임을 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한국 경제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역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배당금에 대한 이번 그 내부 유보를 좀 적게 이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건 배당뿐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내부 유보라는 것은 이 기업이 이제 물건을 팔아서 돈이 남아서 이 돈을 이제 자본 총계로 이제 증가가 되는 건데 이 일부는 이제 내부 유보금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하던 아니면은 직원들한테 임금, 즉 이 월급을 주던 아니면 배당으로 풀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약간 좀 실기를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최경환 이 경제부총리 오면서 이번 2기다 보니까 이제 새로 맡으면서 하는데 이런 정책이 좀 진작에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해외 증시는 지금 뭐 펄펄 날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이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못 올라가는 이런 그래서 이제 기회를 네. 좀 약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배당의 중요성을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뭐 배당 정책이 굉장히 이제 선진 시장일수록 더 커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 증시가 폭발적으로 그 주가 지수가 떴을 때가 사실 이제 퇴직연금제가 시행이 됐을 때인데 자, 국내 증시에서 과연 지금 젊은 층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 경우에 이제 젊은 층도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의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수많은 뭐 명품 광고, 또 수많은 독일 자동차에 대한 광고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돈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보다 사실은 소비에 이제 이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러할 만한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결국 시장에서 이제 가장 어떤 그 소비력이 왕성하거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층이라고 하면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 60대가 될 텐데 네. 이 50대, 60대를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과연 이런 분들이 테마주를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소위 이야기하는 잡주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결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를 해나갈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배당을 얼만큼 주느냐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건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배당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 유보만 적극 뭐 계속 해놓고 또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돈을 어떻게 하면 또 뒤로 또 다른 걸 또 할까 이런 어떤 식의 이런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선진화 이 수준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어떤 내부 유보만 했지 쓰지를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세를 한다거나 페널티를 부여를 해서 이 배당으로 이거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자 여력이 있는 인구층인 50대, 60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정책 자체가 먹히냐 안 먹히냐는 물론 몇 년 후에 나타나겠지만 그걸 떠나서 시장은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2천선을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는 충분히 해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최 후보자의 정책을 좀 쭉 보면요. 내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주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현재 시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뭐 당연히 내수주 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건설주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은행주, 증권주 해갖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트로이카 네.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에 반응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수에 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내수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있는 진짜 현금이 있는 쪽에서 돈을 풀어줘야지만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더 이상 현재 그 가계 부채가 1,000조 이상이라고 하는데 1,000조 이상 그 지금 소비력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한 가지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배당의 기준이 뭐가 될 것이냐? 네. 라는 것이고,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제 배당뿐만 아니고 배당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쪽에다 돈을 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굳이 배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맞는 네.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더 준다? 배당하고 똑같습니다. 나한테 이득 될 게 하나도 없죠. 네. 첫 번째는 만약에 배당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할 데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뭘 하고 싶냐면은 바로 저는 무상증자를 할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요? 굉장히 네, 왜 네. 조심스럽게 왜 얘기하시죠? 그러냐면 네. 한번 우리가 기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요국의 적정 유보 초과세 제도에 대한 쪽을 한번 비교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국도 12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유보 이익에 대한 쪽에 대한 과세가 뭐 굳이 처음 시작되는 그 제도는 아니고 12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국내 한국에서 이제 한겨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 자본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근데 과세 대상에 대한 유보 소득 금액을 보게 되면 적정 유보 초과 소득에 대해서 세율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유보 소득에서 적정 유보 소득을 뺀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네. 재미있는 거는 적정 유보 소득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적정이란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인데 그 대만을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만 맨 같은 끝에 경우가 대만이죠? 네. 납입 자본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산업인 경우는 납입 자본금 곱하기 2배를 해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분명 기준이 생긴다라면은 납입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유보 금액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오너라면 배당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자기 자본금을 늘리는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현금을 활용해서 지금 그 배당을 하기보다 먼저 부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들 잠깐 한번 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그 10개 기업 정도를 한번 추려놓은 그 삼성증권의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SK, 뭐 CJ 제일제당 그 표를 한번 볼 텐데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그 자본금도 매우 큽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자본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물론 지금 기준으로 한 170조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삼성전자보다는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SK그룹의 배당 여력에 대한 쪽이 상당히 크겠고요. 특히 이제 그 SK그룹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작은 뭐 SK텔레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라든가 아니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군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네.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오늘 보면 사실 이제 주식 시장의 수준을 좀 사실 알 수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좀 개탄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실 그 배당 이제 유보금이 사실 유보를 적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뿐만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 시장에선 대형주의 반응이 좀 뜨거웠고 중소형주는 굉장히 오늘 하락이 좀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지금 대형주가 이제 배당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돈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사실 현대자동차가 뭐 한 해에 지금 배당금 주는 게 한 2천 원밖에 안 되고 뭐 주가 수준으로 한 20만 원대를 보면 지금 시가 배당률이 1%가 채 안 되는데 이런 주식들이 오늘만 3%, 4%씩 급등, 사실 대형주 지금 급등이죠, 3%면. 네. 근데 상당히 이 시장이 왜 이런 수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배당만 볼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뭐 사실 소위 이야기해서 박살난 이런 시장이 지수만 2,000포인트지. 이럴 때 기업들이 노릴 만한 것들은 기업들이 제 가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M&A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시장의 바닥은 M&A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시장의 바닥을 만들게 되는데 이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배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주주 우호 정책을 쓰게 되면 친화 정책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M&A가 이 대기업 같은 경우 그냥 돈의 힘으로 그냥 밀어가지고 사버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대체적인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 이 주식 스와핑에 의해 가지고 M&A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배당 정책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또 하나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투자를 한다 해도 사실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 자체의 미래를 전망적으로 확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위 이야기하는 BCG 매트릭스에서 이 스타형, 즉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충분하게 성장 가능할 때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투자를 할 만한 산업 자체가 지금 별로 존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투자보다는 저는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해 상당히 좀 방점을 찍고 싶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처럼 오늘 반응 시장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한 것처럼 대형주에서 반응을 할 게 아니고 이 중견 그룹사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 중에서 내부 유복이 많고 충분히 M&A로 몸집을 불릴 만한 이러한 배당을 어느 정도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주주의 입장에서도 배당을 주게 되면 자신의 지분만큼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자신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M&A에 더 적극적일 수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과연 2,000포인트만 가면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보면 잔재주를 부리다가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배당이 적극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은 그냥 묵직하게 포트에 좀 채워두시고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이 지금 유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뭐 건설에서 은행 그리고 유통으로 선순환 구조 기반이 만들어질 거다. 이러한 얘기도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제가 얘기를 네, 한 분을 쳐다보시네요. 네. 갑자기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지금 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반기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그 원래 이제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친기업 정책을 많이 썼었죠. 상반기에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철폐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것이 뭐 조금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부분이 다 아시다시피 수출이 굉장히 잘 돼서라기보다는 내수가 완전히 죽어서 그렇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번에는 갔더니 국회의원도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민간 소비를 이제 살려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그 후보자의 어떤 정책 얘기들, 이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일단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건설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 그 규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자체가 지금 거의 한 50에서 60%에서 70%로 올리기로 거의 뭐 확정 비슷하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은 당연히 은행주들도 좀 숨통이 튑 수가 있으니까 은행 주가에 좀 살아나게 되면 나중에 유통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하반기 내수 부분의 부양 의지가 어떻게 시장에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성급하게 무조건 이렇게 모든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시작을 합니다만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려 그러다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시는 것보다 일단 정부의 의지는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느냐를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미국의 그 금융위기 이후 모든 정책이 가처분 소득을 증가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지금 정말 몇 년 동안 거의 한 5년 넘게 이쪽에 그 정책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말만 내 집이지 은행에다가 월세 내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뭐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전세금이 너무 치솟아서 지금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다른 거에 쓸 여력이 없죠. 스마트폰 그 내고 나면 돈 내고 나면 내 사용료 내고 나면은 용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정말 보게 되면 돈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이 그 가처분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쪽이 좀 계속해서 펼쳐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LTV를 확대한다고 해서 빚을 더 내라는 거거든요. 빚을 더 낸다고 해서 시장에서 쓸 돈이 없는데 네. 지금 뭐 끌어다 땡겼을 그런 여력에 대한 쪽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모든 정책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미래 소득을 땡겨 쓰는 그런 것 말고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좀 증가시키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럼 돌려막으란 얘기죠. 돌려막으란 얘기. 그리고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 건설하고 이제 은행하고 유통 쪽에 이렇게 순환고리를 네. 써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어. 왜냐하면 건설 쪽은 네. 사실은 좀 분양이 좀 잘 되는 기업 같은 경우 요즘에 좀 괜찮게 주가가 올라갔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아직도 이제 한계 상황,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지금 사실은 뭐 빚잔치입니다. 사실 LTV나 DTI를 더 풀어주겠다는 빚잔치인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최근 부동산을 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과연 정말 이 앞단에 이제 그 있는 분들의 생각이 어떤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의 생각은 그겁니다. 이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화랑일 때는 결국은 이 주택을 투기 내지는 소위 뭐 좋게 이야기하면 투자의 목적이었지 이걸 거주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도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 빚잔치만 더 한다고 해서 과연 네. 이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이 또 한 가지 이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계속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어차피 인상을 안 할 거니까 빚잔치를 좀 해도 어느 정도 시장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런 그 정책을 내세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설주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게 뭐 효과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 이제 뭐 그동안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때문에 은행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건설을 살려놓으면 은행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아마 이런 논리 같은데 네. 실제 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금리 체제에서 예대 마진을 폭넓게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주는 결국 이제 지수 상승폭만큼이야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근본적으로 과거에 뭐 80년대, 90년대처럼 소위 트로이카주에 속해서 가기에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유통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최근 그 삼성전자가 아무도 국내에서 다 물건을 만든다라고 믿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현대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 모든 것을 국내 공장에서 만들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유통주 내지는 뭐 인터넷 쇼핑주들을 보면서 전부 다 국내 기업으로만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지만 이 최근 보면 아마존이 전 세계를 뚫고 가고 이런 입장은 뭐냐면은 이 기업들이 이제는 인터넷 기업들도 네이버도 이제 뭐 일본의 라인 같은 거 진출을 하는 것처럼 전 세계 진출을 하는 것처럼 과거와 같이 어떤 로컬 기업이 아니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결국 글로벌란의 다국적 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전 세계 국경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도 워낙에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네. 어떤 직접 구매하는 것을 열어준다던가 네. 내지는 아마존이 진출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결국 유통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네, 저희가 앞으로 또 할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노믹스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큰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오도록 할게요. 최경환 후보자의 정책과 계획이 일본의 아베노믹스만큼 대형 모멘텀이 될까요? 모처럼 국내 증시도 정책 모멘텀을 통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편에서는 최경환 노믹스가 대형 모멘텀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당 부분은 기업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꼽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또 최 후보자의 발언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는 지속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단발적인 인하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죠. 최 후보자가 추경 편성에 관한 언급도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 확대로 경기는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부채는 늘어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경환 후보자는 얼마나 강력하게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또 최경환 노믹스의 힘은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자, 최경환 효과가 대형 모멘텀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아마 헤쳐나갈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지금 정부가 부동산 부분을 사실 건드리기가 사실 조금 힘든 것이 부동산이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는 뭐 은행이 살든 유통이 살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가계부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경감시켜주지 못하면 우리나라 내수가 살기가 조금 힘들다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근데 이 부분하고는 네네. 같이 매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뭐 난리입니다. 아직도 할인 분양하는데도 굉장히 많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돈 잔치를 하자라는 의미보다는 부동산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라도 부동산이 좀 올라갈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는 지금 실수요자들 말고도 약간의 투기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네.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좀 생기겠죠. 그럼 당연히 분양시장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말씀을 하신 것대로 은행은 예대 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PF 부분에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면서 근본적으로는 대손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아예 손실로 계상을 해버리는 부분이 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부동산이 좀 살아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가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면 단순 예대 마진보다도 대손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서 은행의 이익폭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약간의 투기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실수요자들 중에서 지금 빚에 허덕이시는 몇몇 분들이 만약에 그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면 당연히 소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쪽까지 같이 연계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넘어야 될 벽이 많습니다. 아까 네. 이제 얘기도 금리 인하 카드도 네. 얘기를 했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는데 왜 못 갈까?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잠재된 내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했죠.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그 부분이 박살이 나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네.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큰 뇌관이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부러졌어요. 부러지고 난 다음에 지금 그 부분을 밟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부동산이라든지 중국도 역시 부동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뇌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만큼 그렇게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꼬여있는 부분을 이번에 좀 잘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최경환 노믹스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우리 시장 상승은 좀 요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네. 해봅니다. 자, 최경환 효과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증시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유료 문자 샵 8181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의견 선택해서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보 히든 1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